서울의 밤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는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한서윤의 눈앞에 펼쳐진 잔인한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걸쭉상을 수상하는 연회장 입구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믿었던 세상이 산산조각난 현장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샴페인 잔을 높이 든 박도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고 그 옆에는 태성건설의 막내딸 최미나가 보석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도훈이 수상소감으로 발표한 그 혁신적인 도서관 설계안은 서윤이 지난 2년 동안 밤을 새우며 피와 땀으로 완성한 것이었다. 서윤의 몸은 빗물에 흠뻑 젖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뒷바라지했던 남자가 성공을 위해 그녀의 재능을 훔치고 배신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사무쳤기 때문이었다. 불과 1시간 전 도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윤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배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윤의 설계도를 훔친 것을 합리화했다. 서윤이 항변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최미나의 경멸 어린 시선과 보안 요원들에 의해 쫓겨나는 수모뿐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고 건축가로서의 꿈도 무참히 짓밟혔다. 그녀는 정처 없이 빗속을 걸었다. 구두굽이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걷다가 다다른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바 앞이었다. 평소의 서윤이라면 결코 발을 들이지 않을 사치스러운 곳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성을 마비시킬 독한 술이 절실했다. 젖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때문에 입구에서 제지당할 뻔했지만 그녀는 지갑에 남은 마지막 고액권 지폐들을 직원에게 건네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조명과 몽환적인 음악이 흐르는 실내는 밖의 폭우와는 딴 세상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구석진 바 자리에 앉아 가장 독한 위스키를 주문했다. 타들어가는 듯한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가자 참았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 시각 라운지 2층의 VIP 구역에서는 한 남자가 유리잔을 흔들며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KH그룹의 젊은 CEO 강민혁이었다. 그는 오늘 지루한 비즈니스 미팅을 끝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구석자리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었다. 빗물에 젖어 몸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얇은 블라우스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한 그녀의 눈빛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민혁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혁은 수행비서의 만류를 손짓으로 제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서윤은 이미 위스키 반병을 비운 상태였지만 취기는 그녀의 보통을 덜어주기는커녕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흔들리는 갈색 액체만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낮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혼자 마시기에는 술이 너무 독해 보입니다. 민혁은 자연스럽게 바텐더에게 자신의 술을 주문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한 이목구비와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남자였다. 평소라면 경계심을 세우고 자리를 피했겠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서윤은 이 낯선 남자의 눈동자에서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젖은 옷이나 초라한 몰골을 훑어보는 대신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윤은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독해야죠. 그래야 잊을 수 있으니까요. 민혁은 묵묵히 자신의 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무엇을 잊고 싶은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군요. 그의 말은 단순한 작업 멘트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심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술기운이 돌면서 서윤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5년간의 사랑이 거짓으로 판명난 순간 그녀는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칙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반발심이 솟아올랐다.
박도훈이 다른 여자의 품에서 웃고 있을 지금 자신만 이렇게 처량하게 비를 맞으며 울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줘요. 어디든 상관없으니. 그것은 도움 요청이자 동시에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두 사람은 민혁이 머물고 있는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민혁은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건넸다. 그는 그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그 배려가 오히려 서윤의 억눌려 있던 감정의 둑을 무너뜨렸다. 서윤은 낯선 남자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 설계도였어요. 내 꿈이었고 내 청춘이었는데. 그녀는 끊어지는 숨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듯 토해냈다. 민혁은 말없이 다가가 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으며 은은한 우드 향이 났다. 낯선 남자의 체온이었지만 서윤은 그 순간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피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젖은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그녀가 모든 눈물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주문처럼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졌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낯선 이에게 의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온기가 절실했다. 그 밤은 뜨겁다기보다는 애절했다. 서로의 입술이 닿았을 때 서윤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박도훈과의 관계에서는 늘 그를 배려하고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조심스러움과 존중이 배어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깊게 얽혀들었다. 서윤은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었고 민혁은 그런 그녀의 고통까지도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듯 온몸으로 그녀를 안았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민혁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는 그쳤지만 서윤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옆에서 고요히 잠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격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니 평소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덕분에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던 밤을 견뎌낼 수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흩어진 옷을 챙겨 입었다. 그가 깨기 전에 사라져야 했다. 이 관계는 어젯밤의 비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메모를 남길까 고민하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어떤 말도 구차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남자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구해준 구원자이자 하룻밤의 일탈로 기억될 남자.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감겨있던 민혁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나간 자리를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도망치듯 보낼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민혁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KH그룹 법무팀장의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짧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태성건설과 박도훈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 책상 위로 올려놔. 전쟁의 서막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한서윤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지난밤의 일탈은 꿈처럼 느껴졌지만 몸에 남은 미세한 감각들은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가 박도훈의 흔적이 묻은 모든 물건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렸다.
함께 찍은 사진부터 그가 선물했던 싸구려 액세서리까지 미련 없이 쓰레기장에 던져버린 후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독해져 있었다.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을 배신한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복수였다. 서윤은 노트북을 열고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인 KH그룹의 채용 공고를 확인했다. 평소라면 감히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높은 벽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일주일 후 서윤은 KH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웅장한 위용을 자랑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수십 명의 지원자가 대기실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스펙은 하나같이 화려했다. 해외 명문대 출신부터 대형 공모전 수상자들까지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서윤은 유일하게 지방대 출신의 중소사무소 경력분인 2단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행은 지난 며칠 밤을 새워 재구성한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다. 면접장에 들어선 서윤은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침착하게 받아넘겼다. 그녀의 대답은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실전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면접의 하이라이트는 실무 역량 평가였다. 면접관 중 한 명이 KH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복합문화센터의 도면 일부를 화면에 띄우며 문제점을 지적해보라고 요구했다. 다른 지원자들은 디자인의 미학적 요소나 트렌드에 대해 언급하며 추상적인 답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서윤의 눈은 도면의 구조적 결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설계대로라면 하중을 견디는 주축 기둥의 위치가 지하 주차장의 동선과 충돌하여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채광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떨어질 것입니다. 그녀의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에 면접관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지루해하던 그들의 표정에 흥미와 놀라움이 서리기 시작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지원자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겨 떠날 때였다. 서윤 역시 긴장이 풀려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나가려는데 인사팀 직원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서윤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CEO께서 최종 면접을 직접 진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서윤은 귀를 의심했다. 신입이나 경력직 채용 면접에 그룹의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주변의 지원자들이 질투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CEO 집무실 앞 거대한 양문이 열리자 차가운 흑백 톤으로 꾸며진 광활한 공간이 나타났다. 넓은 창을 등지고 앉아있던 남자의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다. 서윤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그리고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분위기. 그는 바로 비오던 날밤 바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냈던 그 남자였다. 강민혁. 그가 KH그룹의 대표였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지극히 사무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의 이력서를 천천히 훑어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 정적이 서윤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민혁이 입을 열었다. 도면을 분석하는 시각이 제법 날카롭더군요, 한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그날 밤 그녀를 위로해주던 다정한 음성이 아니었다. 철저히 거리를 둔 냉철한 경영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전혀 내비치지 않은 채 오직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서윤은 그 태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가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있다면 자신 역시 프로답게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서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열기가 일렁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 회사는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상처가 독이 될지 아니면 도약의 발판이 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입사를 허가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채용 통보가 아니었다. 마치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앞으로 그녀를 지켜보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서윤은 간신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인사를 한 뒤 도망칫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CEO와 원나잇을 보냈고 이제는 그의 직속 부하 직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그는 그녀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고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박도훈이 짓밟은 그녀의 가치를 강민혁이 알아봐 준 것이다. 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이 우연이든 악연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 박도훈과 최민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무실 안에 남겨진 민혁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책상 서랍속에는 이미 서윤이 대학 시절부터 작업해온 모든 설계 포트폴리오와 그녀가 박도훈에게 뺏긴 도서관 설계안의 원본 카피가 들어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다. 한서윤 씨를 내 직속 프로젝트 팀인 TF팀에 배정해, 그리고 태성건설과의 공동 프로젝트건 진행 상황 보고하도록. 수화기를 내려놓은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서윤아. 내가 널 그 시궁창에서 어떻게 꺼내주는지 지켜봐. 7년을 기다려온 그의 사랑은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K그룹 본사 25층에 위치한 TF팀 사무실은 전쟁터와 다름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곳은 강민혁 대표가 직접 지휘하는 최정예 부서로 그룹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밀성이 높은 프로젝트만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한서윤이 이곳에 배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팀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낙하산 인사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도면과 기술 서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의 모니터는 잠시도 꺼질 틈이 없었다.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팀장인 김 이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전면에 띄어진 스크린에는 블루 호라이즌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떠 있었다. 김 이사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올해 최대 역정 사업이다. 그런데 시공 파트너사로 선정된 곳이 태성건설이다.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성건설은 최민아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곳이자 박도훈이 현재 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인 곳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적들과 한 배를 타게 된 것이다. 김 이사는 이어서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인은 우리 KH가 주도하지만 태성건설 측과의 협업을 위한 실무 책임자로 한서윤 씨를 지정하라는 위선 지시가 있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다.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에게 수천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팀원들의 의구심 어린 눈빛이 서윤에게 쏠렸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이 강민혁의 시험인지 아니면 배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녀는 단숨에 인정받겠지만 실패한다면 박도훈과 최민아의 조롱거리가 되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첫 번째 킥오프 미팅이 KH그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윤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갖춰 입고 회의실에 미리 도착해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익숙하고도 역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한서윤 아니신가? 박도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 옆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최미나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서윤을 훑어보았다. KH그룹 청소부로 취직한 줄 알았더니 제법 그럴듯한 자리에 앉아있네. 최미나의 빈정거림에 태성건설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여기는 공적인 업무 공간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해 주시죠. 서윤이 차분하게 대응하자 박도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감히 우리랑 마주보고 앉을 급이 된다고 생각해? 도훈이 서윤의 앞자리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때 회의실의 거대란 문이 다시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실내를 압도했다. 강민혁 대표가 비서진을 대동하고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소란스러웠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민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일별하더니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무슨 소란입니까? 민혁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박도훈은 짐짓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아, 강 대표님 오셨습니까? 실무진 중에 아는 얼굴이 있어서 잠시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수준 미달의 직원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말입니다. 도훈은 서윤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다. 그러나 민혁의 시선은 도훈을 지나쳐 곧장 서윤에게 꽂혔다. 한서윤 씨는 내가 직접 스카우트하고 검증한 인재입니다. 그녀의 수진을 논한다는 건 곧 나의 안목을 의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민혁의 차가운 일갈에 도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도훈과 최민아는 작정한 듯 서윤의 발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준비한 리조트의 친환경 설계 컨셉을 설명하자 도훈이 말을 끊었다. 그런 이상적인 설계는 시공 단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학교 과제도 아니고 현실성이 없군요. 최민아 또한 거들었다. 디자인이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 트렌드를 전혀 못 읽고 있네요. 그들은 서윤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미 그녀가 며칠 밤을 새우며 해결책을 마련해둔 부분들이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난만 퍼붓고 있었다. 그때 민혁이 볼펜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들의 말을 끊었다. 박도훈 실장님, 시공 단가를 운운하시는데 현재 태성건설이 사용하는 자재 납품처의 단가가 업계 평균보다 15% 높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민혁이 제시한 데이터가 스크린에 띄워졌다. 그것은 태성건설의 불투명한 자재 수급 내역이었다. 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최미나 이사님, 트렌드를 말씀하시는데 작년 이사님이 주도한 프로젝트가 디자인 혹평으로 분양률 30%에 그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혁은 감정적인 대응 대신 철저한 팩트와 숫자로 그들의 허점을 찔렀다. 반면 한서윤 씨의 설계안은 초기 비용은 높지만 에너지 절감 효율로 3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볼 줄 아는 경영자라면 무엇이 더 이득인지 알 텐데요. 민혁의 완벽한 방어와 반격에 도훈과 미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감싸는 듯 하면서도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다. 회의는 결국 서윤의 기획안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가는 자리에서 미나는 서윤의 옆을 스치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고 봐. 네가 언제까지 그 잘난 대표 뒤에 숨을 수 있을지 운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꾸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야. 너희가 훔쳐갔던 내 실력. 그날 밤 사무실에는 서윤 혼자 남아 있었다. 낮에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도면 수정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 시계바늘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혁이었다. 그는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아직도 퇴근 안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과 다르게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혁이 손짓으로 제지하려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는 커피를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까 회의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윤이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민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사람을 건드리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가진 재능은 그들 따위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마음껏 펼쳐보세요.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5년간 믿었던 연인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였다. 민혁은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제도 샤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서윤이 대학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이었고 민혁도 기억하고 있는 물건이었다. 그는 잠시 추억에 잠기는 듯하더니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오다가 주었다는 말은 너무 식상하겠죠. 입사 선물입니다. 건축가는 도구가 생명이니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곳에는 최고급 만년필과 제도용품 세트가 들어있었다. 각인된 이니셜 HSY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너무 과한 선물입니다, 대표님. 서윤이 사양하려 하자 민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최고의 건축가가 될 사람에게 걸맞은 도구일 뿐입니다. 거절은 거절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채웠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죠.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서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확고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민혁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서윤의 머리 위로 손을 받쳐주었다. 그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서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고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다음 날 아침 박도우는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통보서를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KH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다. 태성건설이 과거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일부 자재 납품 과정에서 품질 기준 위반이 의심되므로 블루호라이즌 리조트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정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도훈은 분노에 차서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강민혁, 이 자식이 감히. 그는 한서윤의 뒷배가 강민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도훈의 눈에 살기가 서렸다. 정면 승부로 안 된다면 더 더럽고 확실한 방법으로 밟아주겠어.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한편 서윤은 현장 답사를 위해 리조트 부지로 향하고 있었다. 최민아가 친절을 가장하여 직접 현장 안내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민혁은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비서실장을 붙이려 했지만 서윤은 스스로 해결하겠다며 사양했다. 언제까지나 그의 보호 속에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최민아는 헬멧을 건네며 서윤을 인적이 드문 산비탈 쪽으로 유도했다. 집안 조사를 하려면 저 위쪽을 봐야 해. 따라와. 미나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를 서윤은 눈치채지 못했다. 산비탈은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서윤의 발이 미끄러운 진흙을 밟는 순간 미나가 교묘하게 그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척하며 어깨를 밀쳤다. 짧은 비명과 함께 서윤의 몸이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한서윤의 몸이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지던 찰나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고 진흙투성이의 바닥이 눈앞으로 닥쳐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던 그 순간 강력한 힘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지만 그것은 생명줄과도 같았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비탈길 위에서 위태롭게 그녀를 붙잡고 있는 강민혁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혁은 이새로 신음소리를 내며 온 힘을 다해 서윤을 끌어올렸다. 빗물에 젖은 땅이 미끄러웠지만 그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다. 가까스로 평지로 끌어올려진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곁으로 최미나가 가식적인 비명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어머, 서윤씨, 괜찮아요? 발을 헛디딘 거예요.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미나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하지만 민혁은 미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서윤의 상태를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목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미간을 찌푸렸다. 민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하며 미나를 향했다. 당신이 현장 안내를 맡았다고 했지. 안전펜스도 설치되지 않은 군역으로 사람을 유도한 이유가 뭡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서려 있어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나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니, 저는 그저 집안 조사를 위해. 민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말을 끊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태성건설 측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공식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민혁은 망설임 없이 서윤을 공주님 안기 자세로 들어 올렸다. 수많은 현장 직원들과 최미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서윤을 안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의 품은 단단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민혁의 옆벌구를 훔쳐보았다. 그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로 폐를 끼쳤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민혁이 차를 갓길에 급하게 세웠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서윤 씨, 제발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화난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민혁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상사로서의 걱정을 넘어선 깊고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혁의 기억은 7년 전 어느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그는 KH그룹 회장의 혼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집안 내의 암투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다. 신분을 숨긴 채 대학에 다녔지만 학비와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고 낡은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배고픔을 참으며 건축학 서적을 탐독하던 그에게 샌드위치와 따뜻한 두유를 건네준 여학생이 있었다.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하세요. 해맑게 웃으며 건넨 그 작은 친절이 춥고 어두웠던 민혁의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되었다. 그녀는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민혁은 그녀의 이름표를 마음에 새겼다. 그날 이후 민혁은 그림자처럼 서윤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박도훈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그는 그녀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그룹의 정점에 올랐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그녀가 다시 자신의 앞에 나타났다. 병원 응급실에서 서윤의 발목에 붕대가 감기는 것을 지켜보며 민혁은 다짐했다.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겠다고. 7년을 기다려온 이 사랑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혁은 서윤에게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며 말했다. 당분간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한편 박도훈과 최민아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혁이 서윤을 구하는 모습과 태성건설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서윤을 단순히 괴롭히는 수준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특히 도훈은 서윤이 KH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여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독한 술을 들이키며 미나에게 말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당해. 한서윤을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다시는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미나가 싸늘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방법이 있어? 도훈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산업 스파이.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낙인이지. 며칠 후 서윤은 부상 투혼을 반류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리조트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안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설계 디테일을 다듬었다. 민혁이 수시로 들러 그녀의 건강을 챙겼고 팀원들도 서윤의 열정에 감동하여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도후는 매수해둔 KH그룹 내부의 청소 용역 직원을 통해 서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담긴 USB를 꽂아 데이터를 빼내는 척 조작된 로그 기록을 심어두었다. 그리고 서윤의 가방 깊숙한 곳에 기밀 문서가 담긴 외장 하드를 몰래 넣어두었다. 절전의 날인 금요일 오후였다. 서윤이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KH그룹 감사팀입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만. 감사팀장은 영장을 내밀듯 서류 한 장을 서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한서윤 씨, 당신을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내부 감사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소지품과 전자기기를 압수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산업 스파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감사팀원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서윤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고 가방을 거꾸로 쏟아부었다. 그리고 예고된 각본처럼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검은색 외장 하드가 떨어졌다. 감사팀장이 그것을 집어들어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태성건설 측 담당자와 주고받은 것으로 조작된 이메일과 설계도면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부인하시겠습니까? 팀원들이 경악하며 서윤을 바라보았고 서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박도훈이 파해놓은 빠져나갈 수 없는 늪이었다. 소식을 들은 민혁이 회의 도중 뛰쳐나와 TF팀 사무실로 달려왔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다. 서윤은 감사팀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가고 있었다. 민혁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무슨 짓들입니까? 감사팀장은 민혁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이사회 직속감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이상 규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표님이라도 수사를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혁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사회가 개입했다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반대파 세력들이 박도훈과 결탁했다는 뜻이었다. 민혁과 서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서윤의 눈에는 공포와 억울함, 그리고 민혁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혁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윤 씨를 데려가서 조사해. 하지만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 모든 것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한서윤 씨. 민혁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서윤이 끌려간 후 텅 빈 사무실에 남은 민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책상 유리에 금이 가며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박도훈과 최민아,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내부의 배신자들까지. 그들은 7년 전 힘없던 강민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민혁은 피 묻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림자팀 소집해. 지금 당장 태성건설 서버와 박도훈의 모든 개인 계좌를 턴다. 법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적인 CEO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야수의 눈빛이었다.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K그룹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감사실은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취조실 안 한서유은 덩그러니 놓인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3명의 감사관이 팔짱을 낀 채 위압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조작된 증거가 담긴 외장 하드와 수십 장의 출력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감사팀장은 서윤의 눈앞에 서류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끝까지 발뺌할 셈입니까? 태성건설 박도훈 실장 계좌로 입금된 흔적만 찾으면 당신은 끝이야.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회사 차원에서 조용히 덮어줄 수도 있어.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가로서의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증거 자료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파일들의 생성 날짜를 보세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전인 3주 전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의 레이어 구조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구조 개선을 먼저 하고 디자인을 입히지만 이 파일은 디자인 레이어가 먼저 생성되었습니다. 이건 제 작업물이 아니라 누군가 급조해서 만든 위조 파일이라는 증거입니다. 서륜의 논리적인 반박에 감사관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들도 기술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조작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감사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칠게 책상을 내리쳤다. 어디서 기술적인 핑계를 대? 로그 기록에 당신 아이디로 접속한 게 뻔히 나와 있는데. 그가 윽박지르며 서윤을 압박하려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취조실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문 밖에는 제지하려다 넘어진 경비원들과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의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민혁은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서윤과 감사관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지금 내 직원을 상대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절차도 무시하고 강압 수사를 진행하는 게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방식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감사팀장은 민혁의 기세에 눌리면서도 짐짓 태연한 척 대꾸했다. 대표님이라도 이번 건은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감사입니다.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정당한 감사? 방금 당신이 자백하면 덮어주겠다고 회유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도? 이건 감사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 외부 기관에 포렌식 맡기면 조작 여부는 금방 드러납니다. 민혁의 시선이 감사관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다. 그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과 같았다. 민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감사팀장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한서윤 씨에 대한 조사는 제가 직접 맡습니다. 만약 한서윤 씨가 스파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KH그룹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음모로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 있는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 지시를 내린 배후 세력까지 전부 법적 책임을 묻고 이 바닥에서 매장시킬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건 제안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민혁의 파격적인 선언에 취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자신의 직위를 걸고 일개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CEO의 말은 그들에게도 충격이었다. 감사팀장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혁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윤을 데리고 취조실을 빠져나왔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민혁은 서윤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차가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대표님 자리까지 거시다니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시면 어떡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혁은 그녀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잃는 것이 나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지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그의 확신에 찬 말은 서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민혁의 차는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이곳은 민혁의 사적인 공간이자 외부의 도청이나 감시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멀티스크린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민혁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정보팀, 일명 그림자팀이었다. 천재 해커와 전직 형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민혁이 태성건설과의 전쟁을 위해 준비해둔 히든 카드였다. 오셨습니까, 보스? 짧은 머리의 여자가 민혁에 대해 인사하며 화면을 가리켰다. 심어두신 미끼를 물었습니다. 놈들이 꼬리를 잡혔어요. 서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민혁은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설명했다. 놈들이 당신 노트북에 손을 댈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윈도우 로그 같지만 사실은 접속자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는 백도어 프로그램이었죠. 민혁의 설명에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미 박도훈이 비열한 수를 쓸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면에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청소부가 서윤의 노트북에 USB를 꽂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청소부가 복도 비상구에서 박도훈을 만나 돈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까지 고화질로 포착되어 있었다. 서윤은 화면 속 박도훈의 얼굴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저급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다. 저 청소부, 며칠 전 제 자리에 커피를 쏟아서 죄송하다며 닦아주셨던 분이에요. 그때 틈을 봐서 USB를 꽂았던 거군요. 서윤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정보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 담긴 악성 코드를 역추적해보니 태성건설 본사 서버를 경유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박도훈이 이 조작된 파일들을 최민아에게 전송하며 이걸로 한서윤은 끝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박도훈과 최민아 그리고 태성건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증거였다. 민혁은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응시하며 물었다. 이 증거들을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길까요? 정보팀장이 묻자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터뜨리면 꼬리 자르기로 끝날 거야. 박도훈 혼자 뒤집어쓰고 최민아와 태성건설은 빠져나가겠지. 우리는 몸통을 잡아야 해. 민혁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다. 서윤 씨,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고 확실한 한 방을 위해서.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어요. 제가 당한 고통보다 더 혹독하게 되돌려줄 거예요. 서윤의 단호한 결의에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무대는 3일 뒤에 있을 글로벌 건축 엑스포 갈라디노쇼입니다. 그곳에서 박도훈과 최민아가 훔친 설계안으로 대상을 받을 예정이죠. 그 영광의 순간을 그들의 장례식으로 만들어줍시다. 그날 밤 작전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서윤은 자신의 설계한 원본과 박도훈이 훔쳐간 파일의 차이점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 민혁의 팀은 확보한 증거 영상과 통화 녹취록을 편집하여 치명적인 폭로 영상을 제작했다. 작업이 잠시 멈춘 사이 민혁과 서윤은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난간에 기대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많이 힘들죠? 평범한 디자이너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라는 거 압니다. 미안해요. 내 욕심 때문에 당신을 위험한 전장에 끌어들인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엔 죄책감이 묻어났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민혁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니요.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빗속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싸울 용기를 주셨잖아요. 이 전쟁은 대표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제 것이기도 해요. 제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니까요. 서윤은 용기를 내어 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민혁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꽉 맞잡았다. 고마워요. 버텨줘서. 그리고 약속할게요. 이 일이 끝나면 그때는 대표와 직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7년 전 도서관에서 당신이 나에게 건네준 두유 하나가 내 세상을 바꿨듯이 이제 내가 당신의 세상을 바꿔주고 싶어요. 서유는 민혁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7년 전? 도서관? 그녀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점퍼를 입고 늘 구석자리에서 밤을 새우던 남학생. 그 사람이 바로 강민혁이었다니. 놀라움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는 우연히 나타난 구원자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봐온 운명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혁은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금은 이 싸움에 집중하죠. 대답은 승리한 후에 듣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다음 날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병가를 냈다. 이건 역시 작전의 일부였다. 박도훈과 최민아는 서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방 안에 틀어박혀 울고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은 갈라 디너쇼에서 발표할 수상소감을 연습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한서윤, 그 계집애, 이제 완전히 끝장났어. 감히 누구한테 덤벼. 최민아는 오만하게 웃으며 박도훈의 넥타이를 고쳐매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의 발밑에서 시한폭탄의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폭풍은 이미 그들의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글로벌 건축 엑스포 갈라 디너쇼 현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건축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박도훈과 최민아였다. 그들은 오늘 밤 KH그룹과의 경쟁을 뚫고 따낸 대형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이너로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박도훈은 승리감에 취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최민아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서윤이라는 존재가 이미 세상에서 지워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박도훈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가 훔친 한서윤의 설계도가 박도훈 앤드 최민아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어 띄워져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혁신적인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설계는 지난 수년 동안 건축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온 저의 철학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도훈의 뻔뻔한 거짓말에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과 현대적 미학의 조화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거짓된 열정에 감동한 듯 몇몇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다. 최민아는 단상 아래에서 그런 도훈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때였다. 도훈이 수상소감을 마무리하려던 순간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일시에 꺼졌다. 갑작스러운 암전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전인가? 무슨 일이지? 소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행사장 뒷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추었다. 그 빛 속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턱시도를 완벽하게 갖춰 입은 강민혁과 그 옆에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한 한서윤이 서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자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박도훈은 마이크를 쥔 손을 떨었다.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여기에? 분명 감사팀에 끌려가 구치소에 있거나 쫓겨났어야 할 서윤이, 그것도 KH그룹의 총수와 나란히 등장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최민아 역시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혁은 서윤의 손을 에스코트하며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레드카펫을 밟고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민혁의 표정은 시베리아의 바람보다 차가웠고 서윤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민혁이 단상 위로 올라와 박도훈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도훈이 저항하려 했지만 민혁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축제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거대한 거짓이 있기에 부득이하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억눌린 진동이 느껴졌다. 그는 무대 옆에 오퍼레이터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도훈이 띄워놓았던 설계도 화면이 사라지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혁의 정보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이었다. 청소부로 위장한 남자가 서윤의 노트북에 USB를 꽂는 장면, 그리고 비상구에서 박도훈에게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도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저건 조작입니다! 음해예요! 끄라고 해! 당장 꺼! 그가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 화면에는 박도훈과 최민아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한서윤 것 베껴서 제출해. 어차피 그 여자는 힘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스파이 누명 씌우면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어. 추악한 음모나 담긴 텍스트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우아한 척하던 최민아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경멸어린 시선으로 최민아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았다. 서윤이 민혁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도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도훈 씨, 당신이 훔친 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 20대였고, 내 열정이었고, 당신을 믿었던 내 신뢰였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울먹임없이 단단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기 원본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조작한 파일보다 3주나 앞선 날짜에 생성된 오직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레이어 구조가 담긴 원본입니다. 화면에는 두 파일의 생성 날짜와 작업 로그가 비교되어 나타났다.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였다. 건축가로서의 양심을 팔아넘긴 대가, 이제는 치르셔야 할 겁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태성건설 회장, 즉 최민아의 아버지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민아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아빠,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행사장 입구로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산업기술 유출 및 무고, 업무 방해 혐의로 박도훈 씨와 최민아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박도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도훈은 민혁을 향해 앙내를 썼다. 강민혁, 네가 꾸민 짓이지? 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야?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고! 민혁은 끌려가는 도훈에게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다. 권력으로 짓밟은 게 아니야. 네가 짓밟은 사람의 실력과 진실이 너를 심판한 거지. 그리고 잊지 마. 내 사람을 건드린 죄는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할 거라는 걸. 민혁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살기에 도훈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최민아 역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며 그녀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행사장은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였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카타르시스로 가득 찼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민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향해 섰다. 그의 옆에는 서윤이 서 있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불미스러운 일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KH그룹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오늘 밝혀진 진실이 건축업계에 자정작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발표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과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한 한서윤 씨를 KH그룹의 최연소 디자인 총괄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입니다. 파격적인 인사 발표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것은 껍데기뿐인 찬사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과 용기에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다. 서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민혁을 올려다보았다.
민혁은 남들이 보지 못하게 살짝 윙크를 하며 그녀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받을 자격 충분합니다. 축하해요, 이사님.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억울함과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담아냈다. 갈라 디너쇼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퍼부었지만 민혁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민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주며 인파를 헤치고 차로 향했다. 차문을 열어주며 민혁이 말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한 악연도, 억울한 누명도 전부. 서윤은 차에 타기 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 비를 맞으며 울던 그 밤하늘과는 전혀 달랐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정말로 끝났네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민혁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올렸다.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지자 긴장이 풀린 서윤이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대었다.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상상했던 복수보다 훨씬 더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민혁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다. 아직 감사를 받기엔 이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복수의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라는 호칭 슬슬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혁의 장난스러운 말에 서윤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민혁은 차를 한강변의 한적한 곳으로 몰았다. 그곳은 7년 전 그가 가난한 대학생 시절 혼자 소주를 마시며 신세를 한탄하던 장소였지만 동시에 서윤이 친구들과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힘을 얻었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다. 차가 멈추고 두 사람은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섰다. 민혁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오랜 비밀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 씨, 기억합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게 그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윤은 며칠 전 민혁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 기억나요. 도서관, 두유, 맞죠? 민혁은 씁쓸하면서도 애틋한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때 당신이 건넨 두유 한 병이 버림받은 자식이라며 숨죽여 살던 저를 살게 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당신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다는 목표를 심어주었죠. 하지만 당신 곁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혁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7년의 세월은 묵직했다.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당신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흘리는 눈물 내가 다 막아줄 겁니다. 민혁이 서윤의 앞으로 다가와섰다. 그의 눈빛은 강렬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짝사랑은 안 합니다. 한서윤 씨, 나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축가로, 그리고 여자로 만들어줄 기회를. 강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나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그 어떤 설계도보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거리의 낙엽이 뒹구는 늦가을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법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도훈과 초췌한 몰골의 최민아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박도훈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최민아는 공범으로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다. 법봉이 3번 울리는 순간 박도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최민아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토록 오만했던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고 초라했다. 태성건설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KH그룹과의 소송전과 이미지 추락으로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최민아의 아버지는 회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법원 문을 나서자 맑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법정을 나선 서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은색 세단의 기대선 강민혁이었다. 그는 재판 결과를 묻지 않았다. 그저 서윤의 표정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짐작하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죠. 민혁이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지난 몇 달간 두 사람은 연인으로서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어 왔다. 서윤이 총괄한 블루 호라이즌 리조트는 성공적으로 개장하여 예약률 100%를 기록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KH그룹의 간판 건축가로 자리 잡았다. 민혁의 차가 향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서울 근교의 한 대학교 캠퍼스였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자 그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캠퍼스는 활기찬 학생들로 붐볐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게 느껴졌다. 민혁은 낡은 중앙도서관 건물 앞으로 서윤을 이끌었다. 이곳은 7년 전 가난하고 외로웠던 강민혁이 꿈을 키우던 곳이자 서윤을 처음 만난 장소였다. 도서관 3층 구석진 창가 자리. 민혁은 그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매일 밤 여기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늘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내가 끼니를 거르고 있을 때 당신이 두유와 샌드위치를 주고 간 날 나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어 이 은혜를 갚겠다고. 민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서윤은 그제야 기억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이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서윤은 민혁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때 그 학생이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를 찾아와 줬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민혁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기다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는 삶이 더 힘들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깊이 깨어났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의 강을 건너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두 마음은 그 어떤 건축물보다 견고하고 아름다웠다. 며칠 후 서윤은 민혁으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민혁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지로 그녀를 데려간 것이다.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다. 그곳에는 아직 건물이 없었지만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혁은 품에서 설계도 한 장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이것은 민혁이 직접 그린 주택 설계도였다. 전문가는 아니기에 투박했지만 곳곳에 서윤을 향한 배려가 묻어나는 따뜻한 집이었다. 서윤 씨가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함께 살 집을. 그것은 민혁다운 담백하고 진솔한 프로포즈였다. 서윤은 설계도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은데요. 기둥 위치도 다시 잡아야 하고 채광창도 더 내야겠어요. 하지만 컨셉은 마음에 드네요. 민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수락하는 겁니까? 서윤은 설계도를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인생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네요. 대신 설계 비용은 아주 비쌀 거예요. 평생 사랑으로 갚으셔야 해요. 민혁이 안도하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평생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갚겠습니다. 1년 뒤 언덕 위의 집은 완공되었다. 서윤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민혁의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알막한 보금자리였다. 넓은 정원에서는 지인들을 초대한 소박한 웨딩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민혁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배신과 아픔으로 시작된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그들 앞에는 맑고 투명한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밤이 깊어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서유는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가끔은 그 배신이 고맙기도 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민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신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 조금 짓궂은 장난을 친 거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시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서윤은 눈을 감고 민혁의 체온을 느꼈다. 지난날의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어 희미해졌고 현재의 행복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이 가져온 기적 같은 사랑.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간절히 원했던 두 영혼이 만들어낸 운명이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행복한 서막이었다.